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 발의가 일부 조문의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연기됐습니다. 대전 충남 특별법과 함께 검토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전남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광주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회복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도 쉽지 않은 러닝 현장, 그리고 겨울철 안전한 러닝 방법을 현장온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광주 전남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특별법안의 발의가 미뤄졌습니다. 원래 예정된 날은 오늘이었는데요. 조문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고 언제 발의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을 대전 충남 통합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도 변수입니다. 지역 간 조율 과정에서 법안 제출이 더 늦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합의하고 오늘 발의할 예정이었던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소탐 대시를 하는 안 된다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다시 논의해서 특별법안 발의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교육자치 내용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재정지원 특례 등에 대한 조문 보완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별법안 발의는 대전 충남 통합법안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위가 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하면 조율을 거쳐 동시에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지원단에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양 법안의 공통적인 사안 맞출 건 맞추고 또 각자의 특색을 살릴 건 살리고 이걸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국회 행안위로. 민주당이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특별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로 하면서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시도통합특별법안이 시민주권 강화는 미흡하고 독소 조항이 많다며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광주시의회와의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으로 강력해질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 권력과 시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 발안과 주민 소환 기준 완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특례와 권한 이양에는 노동자와 환경을 착취하는 독소 조항도 많다며 특별법안을 손보기 위한 공론장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의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동안 3차례나 시도통합 논의가 무산됐다며 지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지사는 또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집권 1년 이내에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사와 근무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첫 소식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실제 추진 단계에선 다른 지역의 통합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 충남이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늘 대구 경북 통합은 경북도 의회의 찬성 의결로 탄력을 얻었습니다. 반면 부산 경남은 단계별 이행안을 거쳐 2028년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총국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상에 나란히 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양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내건 4년간 20조 원 지원 혜택은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아닌 일방적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발전 전략을 법과 제도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지금 필요한 건 더 넓은 권한 이양이라는 것. 부산 경남시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재정 자율성 보장, 자치 입법,
정책 결정권 확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고 행안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절차를 이행하면 경남 부산 행정통합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산 경남시도지사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특별법 제정에 대응할 8개 시도 자치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한편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통합, 투표 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순천대 재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은 이후 대학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통합대학 개교가 목표인데요. 광주 전남 통합 국면에서 전남 통합국립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교육부 대학 통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심사를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마무리하자고 논의됐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2024년 12월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 준비위 출범, 12차례 심사회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하면 대표 총장 1명과 목포 순천 캠퍼스 총장 2명을 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두 대학의 강점을 살려 친환경 선박과 우주항공 등 특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AI 데이터 융합 대학도 운영합니다. 통합의대와 대학병원까지 유치하면 거점 국립대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하면 국립 거점대, 즉 전남대나 서울대 수준, 또 대통령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하면 전국의 거점 국립대 중 8위의 규모가 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초안에도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해 거점 국립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예산은 8,855억 원입니다. 목포대 송화철 총장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되면 지역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지금의 2배 수준인 4,500만 원 정도로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후 교육의 광주 쏠림을 막는 균형 발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의 거점 대학에 대응하는 전남 통합대학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종입니다. 네, 최근 광주 지역에 얼어붙은 미분양 상황 전해드렸죠. 전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른바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수년간 쌓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입주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분양에도 공식 집계된 분양률은 30%가 안 됩니다. 작년 5월 15일부터 이제 시작했나? 근데 지금 1월 달인데 22세대 들어있고 이달 말까지 25세대. 과거 전남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던 동북권은 그만큼 역풍도 큽니다. 기반 산업의 업황 악화에 미분양 물량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좀 과잉 공급이 돼 있어서 이렇게 침체 현상은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2,770세대, 광주의 배 가까이 많습니다. 특히 1,869세대, 67.5%가 악성 물량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3년여 전부터 쌓이기 시작해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광양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해소되는 듯 했지만 새로운 아파트 준공과 함께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남의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기미조차 못 찾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규모가 작고 인구가 규모가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전국적인 흐름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인다든가 변동폭이 좀 적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전남의 부동산 시장. 행정통합이나 반도체 산단 같은 획기적인 계기가 없다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광주 전남 대책위원회가 기후환경에너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정 지역을 위해 전국 농산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등을 위한 새로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49제가 진행됐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가족들의 비통함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당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참사. 참사 49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희생자 4명의 유가족들은 허망한 이별이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계신 그날, 그 시간을 두고 떠나보내지 못한 내 마음, 아직도 꿈이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붕괴 사고가 난 콘크리트 타설 구간의 아래층 출입이 통제됐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붕괴 당시 철근공 70대 서모 씨와 60대 고모 씨는 타설 작업 바로 아래층에서 50대 배관공 김모 씨는 지하 1층에 있다 매몰됐습니다.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위에서 공구리 타설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대표도서관처럼 여러 하청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현장은 안전보건 조정자가 공정 순서를 조정해야 하는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됩니다. 공정 간의 어떤 그 통제 이런 부분이 좀 됐었으면은 실제 이제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찰도 타설 작업층 아래에서 출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했으며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영부인이 사치품을 수수한 점은 엄중히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청탁을 실현시켰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죠. 그런데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대화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지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쿠팡 사태와 연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관세 인상 이유를 묻는 KBS의 이메일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인하의 대가로 해야 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백악관의 답변으로 미루어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한국에 대한 압박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지적한 약속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쿠팡 사태와 연결시켰습니다.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김민석 총리와 만났을 때 쿠팡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은 갑작스러웠지만 정부가 이런 동향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를 진행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야의 해법은 엇갈립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 대처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의사를 밝힐 때까지 동향 파악도 못했다 질타했습니다.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하지만 후속 대책을 두곤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 합의 국회 비준을 주장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법안 발의만 하면은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수사받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풀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며 차분하게 소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내려올지 관심입니다. 구성원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이전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시 급물살에 타고 있는데요. 백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 설화나 역사 속 인물 등을 소재로 한국적 창작물을 제작하는 서울예술단.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을 공표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단을 광주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해 수도권에 치우친 문화예술 제작 소비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어쨌든 취소되지 않은 정책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해야죠. 뭔가 거기에 맞게. 처음 예고됐던 이전 시점은 올해 상반기. 문체부 관계자는 명칭 변경과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내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원 등 부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술단 전부 이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에 대비한 아시아문화전당 내 공연 사무공간 마련도 이루어진 만큼 40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 설득이 실질적인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예술단 관계자는 이전 반대 1인 시위는 중단했지만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986년 창단해 독보적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온 서울예술단이 논란과 우려를 딛고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러닝 열풍은 겨울에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현장 온 김대영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그 열기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네, 김대영 캐스터, 추운 밤에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힘 현장에서 느껴지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400m 트랙을 갖춘 상무지구 시민공원입니다. 주변은 어두컴컴하지만 이곳만큼은 야간에도 조명이 켜져 있어서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연일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원은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가벼운 러닝복 차림에 장갑을 끼고 3, 4, 5 모여 가볍게 트랙을 따라 걷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쪽에는 단체로 풀밭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뛰기 전 몸을 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겨울에도 뛰는 러닝 크루입니다. 그럼 잠깐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는데요. 네, 뛰는데 잠시 말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한겨울에도 이렇게 뛰는 러닝의 매력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여름보다 겨울이 러닝이 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름은 햇빛도 많이 나고 이제 뭔가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뛰기 더 부적합하고 겨울이 더 뛰기 더 좋습니다. 네. 그럼 혼자 뛰는 것과 같이 뛰는 건 뭐가 좀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혼자 뛰는 거는 사실 포기하기도 쉽고 끝까지 완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같이 하게 되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시너지 있게 화이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시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러닝이 유행하면서 광주에서도 정기적으로 뛰는 크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열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닝 부상이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루마다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마다 초보자들을 위한 무료 러닝 수업도 하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러닝을 위해서는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낮은 기온으로 근육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러닝 전에는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노면이나 경사가 심한 길은 가능한 피하고 평소 기록보다 조금 천천히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운동장 트랙보다는 카페 거리 등 이색적인 장소를 선택해 뛰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달리면서 얻는 성취감 등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광주에서는 광주천 강변 코스와 월드컵 경기장 등 도심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러닝 열기를 현장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을 자세히 확인하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포방송국으로 갑니다. 김혜은 앵커, 광주 전남의 광역통합과 함께 기초단체 통합 요구도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여론 상황은 어떤가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목포와 신안, 무안, 영암 등 전남 서남권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BS 목포 공개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목포와 신안 등이 지금의 기초자치단체로 남게 될 경우 지방사무소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행정통합 시민단체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서남권을 관광산업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도지사 등 지역의 정치권이 통합 시의 주청사를 전남으로 두는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이라면 주청사는 전남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유보하고 통합 시정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정치권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조는 행정통합 논의가 단기적 갈등이나 지역 간의 우려를 넘어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성숙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의 산업단지 부호가 관세청에 신규 등록됨에 따라 전남 지역의 김 수출액이 대폭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부호 등록에 따라 타 시도에 본사를 둔 대양산단 입주기업의 수출액을 온전히 전남 지역 실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에는 대천, 만천김 등 16개 김 가공업체가 입주했으나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 그동안에는 수출 실적이 본사 소재지로 집계돼 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해남군 임하도 서쪽 해상에서 46톤의 예인선 A호가 양식장 줄에 걸려 침수됐습니다.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갑판 위에 있던 A호 승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호가 부산에서 출항해 당진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순천방송국 연결합니다. 황진 앵커, 행정통합과 관련해 순천시 차원의 자체 공청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자체 시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동부권 소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남 동부권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규정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관규 시장은 통합 인센티브의 30% 이상을 동부권에 배정하고 동부권 산단 등에서 발생한 세수의 50% 이상을 해당 권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또 행정통합특별법에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을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지정하도록 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행정통합을 전남 동부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순천대에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주철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등 전략 산업의 초광역 연계 방안 등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고흥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최대 2기가와트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개발해 지역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산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다음 달 4일 어민과 수협을 중심으로 고흥군 해상풍력 공존위원회를 출범해 예비지구 지정과 어업 피해 조사 이익 공유제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석유화학 산업 불황의 여파로 지역 경제와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 2년 동안 납기 연장과 납부 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세무서에 직접 신청을 안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장중 5,100을 넘겼는데 국민 주식 삼성전자도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5,100 고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5.96포인트, 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어제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갔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4.7% 오른 1,133.52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할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하자 매수세가 유입된 거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 2,4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처음으로 16만 전자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13% 오른 84만 1,0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환율은 3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422.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23.7원 내린 수치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가장 낮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마약이 갈수록 생활 가까이에 파고들고 있죠.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팔거나 투약하는 사건도 잇따르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공항 같은 곳뿐 아니라 우체국에서도 마약 단속에 나섭니다. 최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동쪽 우편물이 모이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입니다. 하루에 분류하는 우편물 10만여 개. 이 중 1,000개 정도가 국제 우편입니다. 여기에 처음 마약 검색대가 생겼습니다. 주요 공항의 엑스레이 검색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동 10분 만에 의심 우편이 포착됩니다. 상단을 왜 빼신 거예요? 주전자 안에 특정 분말이 들어있어서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려고 요청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된 택배입니다. 함께 열어서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네요. 마약 특유의 성분을 잡아내는 이온 스캐너로 또 검사합니다. 알약 상태로 가져온 마약인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요. 음성, 마약이 아닙니다. 국제우편 1,000개를 전수검사했는데 이날은 마약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우편은 대표적인 해외 마약 유입 경로, 최근 4년 동안 부동의 1위였습니다. 특송 화물보다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유입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더 많은 민간 택배사보다 우편 집중국부터 2차 저지선을 치는 이유입니다. 옳지 잘한다. 찾아. 탐지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우편 집중국에 투입돼 탐지 검사를 벌입니다. 검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항 항구와 같은 수준으로 마약을 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약이 나갔을지 모르는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 관세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색을 진행하려고 탐지견까지 투입을 해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지역 거점 우편 집중국으로 마약 2차 검사 현장을 확대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잡힐지 관심입니다. 앞으로 3주간 사과와 배, 돼지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 공급이 늘어나고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할인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설 민생 대책에 가장 무게를 둔 건 물가입니다. 우선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합니다. 평상시의 1.5배 물량으로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등 명절 수요가 높은 16개 품목입니다. 농축수산물을 살 땐 정부 지원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목별로 최대 5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단 유통업체별로 일주일에 한 번, 1인당 2만 원까지만 할인됩니다. 정부는 이번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9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바가지 요금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수요가 많은 식료품이나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속도를 높여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을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는데 명절 자금 39조 원이 신규로 공급되고 대출 보증 만기도 연장해 줍니다.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1천억 원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 서비스 1조 6천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4조 원을 1, 2월에 집중 발행해 지역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영상통화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이 담긴 책을 쓴 지만원 씨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5.18 기념재단과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시민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왜곡 주장을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 시민공천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광주 교육감 시민공천위는 시민공천단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진행하는 경선 방식과 경력 사용 문제를 합의했다며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시민공천단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천단 모집에는 광주 시민 3만 5천 명이 참여했으며 후보 3명은 김용태 전 노무현 광주시민학교장,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이 광주 서창천 일대에서 목격됐습니다. 어제 광주 금호동 매월 2교 인근 서창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수달 3마리가 목격됐습니다. 수달은 수질이 좋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서식하며 광주 지역에서는 무등산 상류와 광주천, 영산강 등 수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최근 6년간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수달 22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가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조리원 4호점은 2020년 개원 이후 전남 중서부권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지원해왔지만 시설 노후화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 산모실은 기존 16개에서 18개로 확대됐고 마사지실과 모유수유실 등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수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에 건조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곡성과 순천, 완도 등 현재 전남 동부와 전남 서부 남해안 지역 8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세안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한낮 기온 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보성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도, 영암과 해남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밤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춥겠고요. 기온은 다음 주에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